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자세하게 릴레이로 설명해드리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 시장은 일단은 상승으로 출발을 하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간밤에 미국에서 또 이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양시장을 끌어올려주고 있는데요. 뉴욕 3대 지수도 함께 동반 상승했고 크레딧 스위스 유동성 불안에 대한 이것에 대한 중앙은행의 지원 이런 것들이 어제 이야기가 나왔고 이러면서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새벽에는 미국에서 이번에는 또 제2의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지목이 됐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대해서 지원 방안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그나마 이런 위험들이 더 퍼지지 않겠다, 더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팽배하게 지배적이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여전히 좀 매도를 하고는 있지만 오늘은 개인과 기관이 함께 동반 매수를 하면서 양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는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에 결국에 FOMC 회의에서 어떤 금리 결정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할지 아니면 조금 더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FOMC 회의 다음 주에 이 베이비 스텝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이 FOMC 회의를 앞두고 저희는 어떤 종목들을 잘 골라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시 파워10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가지의 종목을 알려드릴 겁니다. 제한 시간 90초 내에 한 종목을 핵심만 요약해서 강력한 투자 포인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있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질문을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서 궁금한 점, 매수가, 매도가, 앞으로 기업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 궁금한 점을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저희가 해결책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한증권일보의 박재성 팀장과 배대은 팀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재성 팀장님은 계속 함께했고 오늘 또 배대은 팀장님이 처음 출연을 해주셨는데 네네.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이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재성 팀장의 픽부터 볼까요? 포스코 케미칼 시작으로 SKC, LG 에너지 솔루션, 코스모 신소재, LNF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배대은 팀장의 픽은 JYP 엔터, 나노엔텍, 크래프톤, 미래반도체, 메디톡스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의 팀장님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보시고 이 종목들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이 종목의 매수가, 목표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분의 팀장님과 함께 더 자세한 투자 노하우나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더 좋은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여기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시청자분들 스마트폰 꺼내시고 지금 바로 유튜브 이 QR코드를 인식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으실 수 있고요.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문자로 박재성 팀장님의 성함이나 혹은 배대은 팀장님의 성함 이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하시고 두 분의 투자 노하우도 함께 받아보시고 공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릴레이를 시작해봐야 되겠죠? 박재성 팀장님이 첫 번째 종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5번째까지 종목까지 2차 전지 종목들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쭉 설명을 오늘 2차 드리려고 전지가 합니다. 많더라고요. 예, 네. 첫 번째 종목으로 포스코 케미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 2차 전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양극재, 그다음에 음극재, 뭐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굉장히 큰 파이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은 양극재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아웃퍼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극재 쪽에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동사는 국내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광양에서 이 공장이 GM향 하이니켈 양극재 납품이 올해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양극재에 대한 공급처, 그에 대한 밸류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음극재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실적과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유효하다가 동사에 대한 가장 큰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산 소재들이 북미 시장에 진출이 어려워졌다라는 것은 국내 기업들에 대한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포스코 케미칼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봉 차트에 대한 굉장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코, 프로비엔 같이 급등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지만 실적이 바탕이 되고 음극재까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포스코 케미칼 주셨고 박재성 팀장님은 오늘 2차 전지 특집으로 5개 왕창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런 컨셉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배대현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을 들어봐야 될 텐데 하시는 방법 보셨죠? 예, 봤습니다. 90초 내 시간 내에 좋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4분기가 지난 다음에 1분기가 제일 하락세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냥 휴식기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앨범 활동 등이나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리는 게 모든 엔터주들이 2, 3분기부터 시작을 많이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들 많이 아시고 있는 이슈인 이제 SM을 카카오와 하이브 둘 중에 누가 인수를 할 것인가라는 싸움으로 엔터주 자체가 상당히 냉동기가 많이 왔었던 시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분들이 잠깐은 급등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하락세로 많이 전환이 되었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고 봄이 오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앨범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 가수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JY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신인 걸그룹이 엠믹스가 이제 싱글 1집이 나오고 있고 현재 매출을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트와이스가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음악 방송 활동을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북미를 비롯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매출을 많이 내었고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상당히 매출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고 현재부터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제 매수를 하고 진행을 한다면 더욱더 꾸준하게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고 꾸준하게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JYP 부분에서는 다른 대형 소속사보다 조금은 딸린다라는 말이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시간 내에 조금만 더 줄여주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JYP 엔터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시 상승 탄력 받고 쭉 우상향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 두 번째 종목으로 SKC라는 기업에 SKC 요.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박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화학 기업이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소재, 그중에 음극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2차 전지 소재인 동박에 대한 부분, 이 동박에 대한 부분이 가격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2년도는 동사 같은 경우에 좀 전반적으로 화학 부분에 대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동박에 대한 부분의 실적도 조금 부진했지만 그에 대한 가격 조정은 충분히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2월 달에 유럽 2차 전지 기업과 향후 5년 동안에 대한 이 동박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이 동사에 대한 실적이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전기차 쪽 OEM 기업과 이 공급 협의 중에 있다.
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에 증설되는 이 말레이시아와 폴란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주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이 동사에 대한 주가 터닝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년은 실적이 조금 저조했지만 앞으로 이 동박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 그다음에 신규 고객사에 대한 확보가 동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쉬고 있는 이 동박에 대한 SKC 지금 단계에서 자, 터지기 전에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SKC까지 두 번째 종목 확인해봤고요. 이번에 배대현 팀장님 어떤 종목이죠? 자, 나노엔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양한 테마에 걸려 있고 성장 동력이 상당히 크게 그리고 상당히 이슈를 많이 모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현재 가장 이슈를 받고 있고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얀센과 아다미 CDX 제품이 성능 평가가 미국 현지에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이 네. 있으며 특히나 다양한 회사들과 협업을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추가적으로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으로도 상당히 한번 급등을 했었는데 이 진단 키트라는 게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쓰임새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쓰임새가 있다라는 거는 꾸준하게 매출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자, 특히나 현재 펀더멘탈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계속해서 매출액이 크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 대비해서 조금은 저조한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오히려 이게 기대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평가된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R&D 투자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체크를 한다고 하면은 현재 지금 진행을 하는 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고 오히려 향후 기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노엔텍 소개를 해주셨는데 10초를 이번엔 또 남기셨네요. 안정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 다음 종목 갈까요? 자, 가장 주목을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죠. LG 에너지 네, 솔루션 LG 엔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 대한 수주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동사에 대한 캐파까지 확실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미국의 IRA, 그다음에 유럽 쪽의 이 CRMA 등 이 최근에 이 규제와 정책에 관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규제와 정책에도 불구하고 탑픽으로 다시 한번 꼽힐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자, 최근에 법안으로 현지 배터리 생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공장을 짓고 배터리를 직접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규제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롭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리미엄을 네. 다시 한번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현지 화유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모멘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테슬라향 물량도 지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점, 동사에 대한 확실한 성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고객사, 그다음에 수주 잔고, 네. 기술력, 그다음에 생산 라인까지 크게 증가하는 만큼 지금에 대한 이 음극재 기업처럼 주가가 급등이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지만 조금씩 안정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엔솔은 확정된 수주를 기반으로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계약서 안에도 최소 물량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다른 기업들보다 좀 적다. 굉장히 큰 투자 포인트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땡! 좋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2차 전지, 세 번째 2차 전지 종목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배대현 팀장님 어떤 종목이죠? 네, 크래프톤 설명드리도록 크래프톤이요? 하겠습니다. 자, 크래프톤 하면은 다들 아시는 게임이 배틀그라운드가 네. 존재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자,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크래프톤에 상당한 캐시카우를 존재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한 매출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걸로 인해서 안정적인 펀더멘탈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또한 크래프톤은 이제 3월 28일 날 주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김창한 대표, 즉 크래프톤에서 배틀그라운드를 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총괄했던 담당이 계속해서 대표를 연임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신뢰감을 가지고 있고 크래프톤이 계속적으로 디벨롭을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내부적으로만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몸집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중소 게임사 인수와 계열사의 투자를 상당히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직접적으로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퍼블리싱까지 같이 진행을 하면서 넥슨처럼 몸집을 키우겠다라는 의도를 한 번씩은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전년 동기 매출은 1.7% 하락을 한 게 맞습니다. 감소는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률이 15.5%나 발생을 했다라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평가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더불어서 이제 자사주를 소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크래프톤이 자사주를 네. 소각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자사주를 소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값어치, 그러니까 기대치라는 게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희소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현재 매수를 해야 제일 기분이 좋게 꾸준하게 상승세를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래프톤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간에 또 그렇다고 너무 구애받지만 않으시고 예,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박재성 팀장님 어떤 종목이죠? 제가 2월 17일 날 처음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네. 합니다. 코스모신 소재 말씀을 코스모신 드리려고 소재. 합니다. 자, 양극재 부분 이 대규모 증설을 통해서 지금 에코프로비엠과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는 기업 중에 하나인 상황입니다. 자, 실적 성장과 함께 기업에 대한 성장까지 더불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네. 기업인데요. 그렇죠. 자, 자세한 코멘트들은 저희가 노란톡에서 조금 설명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동사도 이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서 캐파를 늘리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서 이 생산 라인을 늘린다라는 것은 실적에 대한 안정성, 그만큼 주식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가 최소화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하이 니켈에 대한 제품이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는 게 올해 말부터입니다. 자, 이 하이 니켈 배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 자, 완성차 시장에서 전기차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이 니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타고 있는 세단이 아니라 SUV, 그다음에 슈퍼카, 이렇게 고가치 높은 가격의 차량에 탑재될 배터리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배터리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니켈에 대한 판매를 하는 기업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 생산 라인도 함께 늘려가는 기업들에 집중을 한다면 계좌는 조금 더 따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올 하반기부터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생산 라인을 늘리게 되는데, 이미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 캐파 증설에 대한 비용이 좀 적다. 다른 기업들보다 적게 소모될 수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까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배대현 팀장님 어떤 종목일까요? 자, 미래 반도체 미래 설명 반도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는 사이클이 존재하는 종목입니다. 황금 사이클이 존재하고 호황이 있다가 불황이 상당히 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몇 년 동안은 반도체는 불황이었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반도체는 황금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지금 자동차 업계라던가 예약이라던가 발주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시 바로 살아나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있는데, 현재나 특히 반도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미국 쪽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TSCM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한 국내에서도 좋은 호재거리가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반도체 투자 관련해서 세액공제를 8에서 15%로 상향을 의결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국가 첨단산 육성산업으로 미래차 생태계도 구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주요한 품목이 반도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도체가 다시 한 번 더 황금 사이클로 돌아왔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외부적으로는 또 일본이 한국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 수출 규제를 해제를 했습니다.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를 수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호재를 받을 수가 있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펀더멘탈 부분 쪽으로도 보게 되면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2019년에는 1,700억, 2021년에 3,200억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거의 한 8, 90% 정도나 상승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이제 시작이다. 땡. 네, 시작입니다. 좋습니다. 자, 미래반도체까지 잘 설명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 자, 5번째 종목으로 잘 눌려있는 종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죠? LNF 말씀을 LNF. 드리겠습니다. 네. 자, LNF 테슬라에 직접 납품한다라는 이 공급 계약 공시로 인해서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지만 다른 종목들처럼 주가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잘 눌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LNF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적적인 네. 성장과 기업에 대한 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이니켈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계속 발주가 된다라는 점은 동사에 대한 굉장히 큰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양극재, 특히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급 계약은 동사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나타낼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지만 하이니켈 배터리는 우리가 타는 세단이 아니라 슈퍼카에 장착이 될 배터리다. 그래서 완벽하게 전기차가 완성차 시장에 침투하는 모습, 그다음에 그러한 패러다임이 올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부터 완벽하게 나타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은 완벽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개별 종목이 아니라 섹터 전체가 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자, 거래가 한번 터져주면서 이 테슬라 향 공급 계약이 나왔을 때 주가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현재 조금씩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수익을 볼 수 있는 네. 종목이다. 네, 두고두고 LNF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5번째 종목 소개해 주셨고 배대은 팀장님의 5번째 종목을 이제 들어봐야 되는데 메디톡스를 주셨잖아요. 메디톡스 보시고 시청자분께서 유튜브에 은준님이 메디톡스의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자세하게 알려주세요라고 해주셨어요. 아, 자, 네네네. 설명 시작해 주시죠. 자, 메딕톡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보톡스로 유명해진 그쵸.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3월 20일 날에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그쵸. 말 그대로 코로나와 이제 정말로 종결이 되는 건데, 자,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가 뭔 이슈가 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움직이는 게 시장입니다.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코로나 관련 그리고 미용 관련, 성형 관련주들은 당연히 한 번 더 이슈를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또한 메디톡스는 5년간 큰 전쟁을 이뤘습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보토스 균주 반환 소송을 5년간 진행을 했다가 메디톡스가 승소를 하면서 2월 달에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게 마무리가 아니라 이게 시작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상승을 상당히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점유율을 하게 되면은 매출도가 당연히 오르게 될 거고 소송전으로 급락했던 이익률도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지난해 4분기에는 이익률이 31%나 상승했기 때문에 정말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할 수가 있고 펀더멘탈이 제일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에 2천억으로 매출을 달성했던 게 2021년에는 1,800억으로 낮춰졌고 2022년에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고 있으며 2023년에는 2천억 이상의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기대감이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는 게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 딱 맞게 마지막 메디톡스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설명드린 10가지 종목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 한번 하겠고요. 오늘 시장 어느 정도 상승하는지 시장 상황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업앤다운 박유진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뉴욕 증시를 뒤흔들었던 은행 위기가 간밤에는 조금 가라앉은 모습이었습니다. 안도 랠리가 펼쳐졌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지수 흐름도 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코스피는 0.3%가량 오르면서 2,384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2% 가까이 오르면서 790포인트 선을 지나고 있는 모습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을지 오전장 업앤다운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 삼성이 이 평택 캠퍼스 조성을 발표한 지 9년 만인데요. 이번에는 경기도 용인에 들어설 예정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삼성은 300조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지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를 본격적으로 추격하는 이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의 구축으로 한국 반도체 생산 능력 자체가 25% 이상 높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용인에는 SK하이닉스가 이미 메모리 반도체 단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415만 제곱미터 규모로 120조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삼성전자가 추가로 710만 제곱미터의 이 시스템 반도체 단지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용인은 세계 최고의 첨단 반도체 벨트로 거듭이 나게 됐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장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종목별 주가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은 여전히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중에서도 하나마이크론과 SFA 반도체가 상승률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SFA 반도체에 대해서는 오늘 BNK 투자증권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3분기부터 매출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제 14%가량 올랐던 가온칩스도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로메카인데요. 정부의 로봇 산업 지원 정책으로 대기업의 로봇 사업 강화 움직임이 연일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로봇 기업들에 대한 대기업 인수전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데요. 어제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뉴로메카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뉴로메카는 협동 로봇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협동 로봇은 공장에서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일할 수 있는 소형 로봇을 말합니다. 뉴로메카 역시도 대기업들이 눈독을 들이면서 오늘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하나와 포스코 ICT를 유력한 후보자로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밖에도 오늘장에서는 로봇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이유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종목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뉴로메카는 오늘 상한가를 달성하면서 52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SBB테크도 상한가 터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대차와 관련이 있는 기업이고 또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보스타는 LG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과 관계가 있다는 점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인데요. 농심은 오늘 호평이 나왔습니다. 농심이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증권사들이 연달아 목표 주가를 상향한 건데요. 이 소식에 오늘장에서는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비교적 가격대가 낮은 라면 제품들에 대한 판매량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난 2년간 가격이 두 차례나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라면은 대체재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농심은 오랜 기간 이 브랜드 파워를 구축해온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실적 개선폭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신한투자증권은 농심에 대한 목표 주가를 45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도 마찬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가는 43만 원으로 올렸고요. 이베스트투자증권은 갈수록 원가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분석을 제시하면서 목표가는 46만 원으로 역시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럼 농심의 현재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은 현재 4%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36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권사들 대부분 40만 원 중반대로 목표가 설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박유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으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10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종목들 보시고 궁금한 점은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그런 궁금하신 내용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스피드 종목 10도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자, 계속해서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재성 팀장의 픽은요. 인바디와 라운텍, 아프리카TV, PNT, 로보스타 이렇게 5가지 주셨고요. 배대은 팀장의 픽은 한국정보통신, 아모레퍼시픽, DB하이텍, 에코프로비엠, 드래곤플라이 이렇게 10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또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문자나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질문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투자 노하우를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오픈 채팅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으로 바로 인식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박재성 아니면 배대은 이렇게 3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두 분의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함께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릴레이 계속 이어가야 되겠죠.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의 6번째 종목으로 또 바로 이어갈까요? 자, 6번째 종목부터는 앞서서는 2차 전지 기업들에 네네. 대한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매수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인바디 다시 한번 인바디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바디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상승을 나타내는 종목이라 다시 네네.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기 매출액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을 했으나 이 영업이익 쪽은 굉장히 큰 폭으로 시장 기대치 상회하면서 그 굉장히 강한 주가 상승에 대한 이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시아 쪽 매출은 유지하면서 미국 쪽 매출이 전년 대비 76% 이상 성장했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해병대 관련 대형 입찰에 성공하면서 미국 쪽에 대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매출은 382억이지만 미국 쪽 단 한 건의 계약으로 약 50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다는 점은 이제 시장 진출에 시작한 이 미국 쪽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은 동사에 대한 새로운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약건을 레퍼런스 삼아서 미국 쪽 입찰, 대형 입찰을 23년에도 조금씩 연이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동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용 신제품과 가정용에 대한 이 믹스 개선으로 인해서 제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확대됐다는 점. 그리고 동사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이 실적이 밑받침돼줘야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쪽 매출, 동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바디까지 확인해봤고요. 다음 배대은 팀장님. 네, 자 한국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상당히 이슈가 되었던 애플페이 관련주입니다. 네네. 자, 애플페이가 이제 3월 20일에서 24일 날에 한국에 상륙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어느 곳이든지 전부 다 애플페이를 삼성페이처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애플페이로는 이미 기대감이 한번 작용을 했기 때문에 한국정보통신을 비롯한 애플페이 관련주들은 전부 다 급등은 나왔었습니다. 네. 급등은 나왔고 현재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간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애플페이 관련주라고 해서 다시 들어간다고 급등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급등이 나오지는 않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안정적으로 우상이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시점이 오히려 안전하게 리스크 테이킹 하면서 계속해서 종목을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정보통신은 특히나 VAN 사업이 저희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 전력인 회사입니다. 네. 무려 매출액의 95%가 금융 VAN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애플페이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나오고 있던 매출액이 더욱더 조금 더 여기서 10%나 20% 이상 더욱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약간 주춤을 하긴 했지만 그나마 그래도 2019년부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향의 흐름을 보였고요. 더욱더 지금 상황에서 애플페이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우상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를 하기 원한다면 한국정보통신도 생각해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정보통신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 자, 라운텍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라운텍이요?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분야에서 하드웨어 기업으로는 처음 상장한 기업입니다. 자, 국내 유일하게 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한 10개의 기업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스마트 안경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는 유리 기판 위에 만들게 되는데 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반도체 웨이퍼 기판 위에 만들게 됩니다. 네. 자, 그만큼 그 기술력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력이 동시에 있어야지만 구현 가능한 기술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스마트 안경, 그다음에 자동차용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빔 프로젝터 등 이 AR, VR,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용 헤드용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기술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초부터 IPO 시장이 조금씩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배제하고 상장이 이루어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 동사에 대한 기술력과 매출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아직 실생활에 적용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사용할 기기가 조금씩 부족하고 너무 불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사가 만든 제품과 이 기술력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실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종가상 5,900원 정도 유지하고 있지만 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가 10,000원 이상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라운드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배대현 팀장님 종목 가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안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모레퍼시픽은 두 가지 관련 테마로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화장품이나 중국 리오프닝 관련으로 그쵸. 체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으로 이제 해제가 되면은 거리두기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상승 작용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코로나 완화로 해서 상승 작용은 크게 많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의 향신료 같은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메인이 되고 있는 화장품 이제 그리고 중국 관련인데, 자, 중국 양해 이후에 상당히 중국 양해가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가졌었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 부양책 등으로 해가지고 대규모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 화장품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내 화장품의 기업들의 중국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분석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하락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 경쟁력 강화라던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국내 화장품 관련주는 중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액은 어쩔 수 없이 크게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고, 코로나라던가 그런 게 다 풀린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욱더 흐름은 나쁘지는 않고 그나마 좋게 계속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 중국 의존도 때문에 이동순 아모레퍼시픽 대표는 신시장을 개척할 거라는 이번에 말을 했으며, 중국뿐만이 아니라 북미라던가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개발을 하면서 글로벌적으로 네, 여기까지 아모레퍼시픽 한번 설명드려봤고요.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아프리카 TV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023년도는 회복의 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사 같은 경우도 역시 동사에 대한 주가도 올해 터닝 포인트와 회복의 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네. 싶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운영하고 있는 국내 경쟁사 이 부분에서 국내 서비스를 일부 종료한다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반사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자, 그런 원인은 통신사 쪽에서 이 통신료 망, 그다음에 이 망 사용료를 2배 이상 경쟁사에게 올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가 아프리카 TV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인 상태이고, 자, 경쟁사들이 많아지면서 일부 유출됐던 이탈자들, 유저들이 다시 아프리카 TV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자, 아프리카는 개인 방송 플랫폼이다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이 광고 플랫폼, 광고 시장으로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잘 받은 상태에서 23년에는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제 지인분께서 시장을 파악하는 것이 좀 힘들다. 정말로 1년, 2년 넣어둘 종목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사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는 설명을 드리겠고, 말씀드렸듯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잘 받은 상태입니다. 광고 플랫폼으로서의 성장, 23년도 주목하실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대현 팀장님 종목 바로 갈게요. 자, DB하이텍 확인해 보도록 DB하이텍?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네. 다만 아까와 다르게 다른 반도체 관련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파운드리로 글로벌적으로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대한민국은 파운드리 강국인데 DBI 하이텍도 파운드리 기업으로 계속해서 매출 성장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에는 8천억을 달성을 했으며 2021년에는 1조 2천억 원, 그리고 2022년에는 1조 7천억 원까지 달성을 하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는 호황이 아니라 불황이었으며 이제 황금 사이클이 다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액이 이렇다 하는 거는 더욱더 계속해서 매출을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DBI 하이텍에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지금 이것보다 더욱더 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DBI 하이텍은 이제 파운드리 회사이지만 팹리스 쪽으로도 계속해서 R&D를 진행을 하면서 그쪽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팹리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취약한 반도체 중 하나인데 바로 설계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미국에서 꽉 잡고 있지만 한국에서도 팹리스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파운드리를 하는 회사가 팹리스와 같이 접목이 된다고 하면은 직접 자체 개발과 자체 생산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래 값어치 그리고 상당히 성장 동력이 큰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DBI 하이텍까지 봤고요. 바로 또 박재성 팀장님의 종목으로 갈게요. PNT 말씀드리도록 PNT. 하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를 만드는 장비, 그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롤트롤이라고 하고요. 얇은 금속박들을 얇게 펴서 제조해주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특히 이 국내에서는 롤트롤, 이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프리미엄도 다시 한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국내 가장 큰 셀업체 어디 있습니까? LG, SK, 삼성 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업, 이 세 그룹에게 모두 다 롤트롤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장 증설과 함께 매출도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 자, 그만큼 증설에 따른 이슈로 인해서 밸류 평가가 다시 필요한 기업군이기도 합니다. 자, 특히 2차 전지 산업과 함께 이 동사에 대한 SK, LG, 삼성 모두 납품함으로써 완벽한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큰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 회사로 시총 1조 굉장히 힘듭니다. 예, 시총 1조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데 이미 누적된 수주 잔고만 해서 벌써 시총 한 1조에서 2조 정도가 된다는 점은 동사에 대한 확실한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공장 4개 중에 2개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곧 나머지 공장들도 가동이 되면서 매출에 대한 반영이 올해 천천히 나타날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PNT까지 확인해봤고요. 배대현 팀장님의 종목 바로 이어갈게요. 자, 에코프로비엠 한번 에코프로비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비엠을 말씀을 하면은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가 그러게요.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은 어쨌든 3개의 계열사가 있는데 1월 달에는 12조의 시가총액이었던 종목이 2달 만에 20조나 올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에코프로비엠을 제일 한번 잘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자, 급은 다르지만 네. 테슬라와 잘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해가지고 거의 몇 달이 아니라 1년 동안 몇백 배가 달하는 상당히 큰 발전을 했던 회사입니다. 자, 에코프로비엠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상황이 고점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유럽에서 CRAM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이 되고 있고 IRA로 인해서 또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나 2차 전지 관련으로 해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테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뭔가 고점이다라는 게 아니라 2차 전지는 2030년까지는 꾸준히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가치적인 테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 2차 전지는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무언가 제대로 관련됐다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은 국내에는 많지 않습니다. 네. 다만 근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3개 계열사 전체가 모두가 2차 전지와 관련으로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종목이며 그중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은 조금 더 가치가 있는 2차 전지 관련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작용하는 기대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까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텐데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 마지막 종목이네요. 빠르게 로보스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테마주, 수혜주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 그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지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테마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지만 실적이 기반되지 않는 종목군들을 표현하고 네. 수혜주는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이 나타나지만 실적이 밑받침되는 종목군들이다라고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라고 하지 정치 수혜주라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2차 전지와 로봇은 테마주가 아닌 정확한 수혜주다. 수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로보스타 역시 LG전자 계열의 로봇을 만들고 납품하는 기업이다라고 알고들 계실 텐데 전 임원진들에 대한 이 재무를 한번 조금씩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원진들 같은 경우에 전 두산 임원들과 전 LG 임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만큼 동사는 검색했을 시에 LG에 대한 모멘텀만 나오지만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도 주가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네네.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면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역시 다른 지금 로봇 관련된 종목들과 같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 IPO 기대감이 남은 만큼 동사에 대한 주가 상승은 지금 시작 불을 붙인 상황이고 주가에 대한 모습은 신세계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조금 올라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보스타 확인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이죠, 배대현 팀장님. 자, 드래곤플라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플라이. 자, 일단 주가를 보면 동전주이기 때문에 이거 위험한 종목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일단 리스크가 있는 종목은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리스크가 현재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된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작년에도 우선은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안정적인 재무와 건전성을 자본으로 정책성을 구축해가지고 감사 보고서에서도 괜찮은 판결이 나왔고요. 현재 그리고 신작이 되거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거의 3개 이상의 신작이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직접적으로만 진행을 하는 것도 있지만 다양한 회사와 협업을 해서 MMORPG 등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15일 날에 엔트러스와 손잡고 MMORPG 시장을 도전한다는 소식에 장중에 16%까지 상승을 했던 기록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드래곤플라이가 가지고 있는 게임이라든가 그런 직접적으로 게임에 대한 메리트는 있다. 가지고 있는 성장 동력치는 아직도 유의미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디지털 치료제로 계속해서 조금씩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란 이제 헬스케어와 비슷한 부분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면서 드래곤플라이는 이 부분에 진출을 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하면은 정부의 사업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도 단기적인 이슈를 받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성장 동력은 충분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드래곤플라이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총 2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시는 오늘의 탑픽 종목과 간단하게 가격 전략까지 주실까요? 팀장님.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로보스타 말씀을 로보스타. 드리겠고 가격 전략은 44,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목표가 44,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배대현 팀장님은 어떤 종목 탑픽으로 고르셨어요? 네, 아모레퍼시픽 탑픽으로 아모레퍼시픽. 보고 있으며 이제 가치가는 52,000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오늘 많은 종목들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로보스타, 아모레퍼시픽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배대현 팀장님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잘 설명해 주셔서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두 분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증시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 오늘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말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